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행복을 응원하는 별책입니다. 오늘 만나는 책은 나를 위로하고 사랑하게 만드는 마법의 시간, 미러 두 번째 시간입니다. 거울로 자신의 눈을 들여다보며 암시를 반복하는 미러워크는 자신을 사랑하고 세상을 안전하면서 애정이 가득한 곳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그래서 필자는 사람들에게 미러워크를 할 때는 더더욱 확신에 차 있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미러워크는 당신이 자신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애정 어린 선물입니다. 안녕이나 보기 좋네나 재미있지? 라고 말하는 데는 1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종일 자신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는 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거울을 통해 자신을 칭찬하고 인정하고 힘든 때에 격려할수록 자신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즐거워집니다. 다음은 미러 책 속의 나를 사랑하는 방법 부분입니다. 오늘도 별책과 함께 한층 성장하는 보람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별책의 힘이 됩니다. 나의 성장을 위한 책 읽기를 시작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방법. 어린 나를 만나라. 과거의 내가 달라져야 현재의 내가 새롭게 탄생한다. 정해져 버린 과거 속의 나를 어떻게 바꿔야 할까? 거울을 보고 말하라. 나는 어린 내가 보고 싶다. 어린 나를 만나고 싶다. 너를 사랑하고 수용할 거야 라며 소통하기. 지나온 모든 시간이 당신의 내면에 의식과 기억 속에 있다. 어린 당신은 뭔가 잘못된 일이 있으면 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믿었다. 아이들은 자신이 무슨 일이든 잘 해내야만 부모에게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개 우리는 5살 무렵에 내면의 아이와 멀어진다. 우리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린다. 그래서 내면의 아이를 더는 만나려고 하지 않는다. 우리 안에는 부모도 있다. 대부분의 경우 이 부모는 거의 쉼없이 내면의 아이를 꾸짖는다. 내면의 대화를 들어보면 꾸짖는 소리가 들린다. 내면의 부모가 당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혹은 왜 부족한지 말하는 소리가 들린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자신과의 싸움을 시작해 부모가 그렇게 했듯 나 자신을 비판했다. 넌 멍청해. 넌 부족해. 넌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줄기차게 쏟아진 비판을 들은 내면의 아이는 자신을 탓하는 습관이 생겼다. 어른이 된 지금의 나는 내면의 아이를 완전히 무시하거나 과거에 당했던 방식대로 깎아내린다. 이 패턴은 거듭 반복된다.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가? 당신이 두려워하는 매 순간 내면의 아이는 더욱더 떨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라. 어른이 된 나는 내면의 아이와 단절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는 돌보려고 하지도 않으므로 그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 어른인 당신은 내면의 아이와 좀 더 친밀해져야 한다. 내면의 아이와 어떻게 소통할 수 있을까? 먼저 미러워크를 통해 내면의 아이를 알아간다. 그 아이는 어떤 아이인가? 그 아이는 왜 불행한가? 그 아이가 안정감과 안정감 그리고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도울 방법은 무엇인가? 내면의 아이에게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해 이야기하라. 실없게 들리지만 이 방법은 효과가 있다. 내면의 아이가 무슨 일이 일어나든
당신이 절대 외면하거나 떠나지 않고 항상 곁에서 사랑해 줄 것임을 알게 하라. 내면의 아이가 원하는 것은 눈에 띄는 것,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 사랑받는 것이다. 하루에 몇 분만 내면의 아이와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면 삶이 훨씬 나아질 것이다. 거울을 보며 이렇게 되뇌라. 나는 너를 사랑하고 수용할 것이다. 나는 내면의 아이를 사랑으로 감싼다. 내면의 아이를 보살펴라. 그 아이는 무서워하고 있다. 그 아이는 상처받았다. 그 아이는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 내면의 아이를 지켜줘라. 내면의 아이를 감싸주고 사랑하고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해줘라. 어떤 일이 일어나도 당신이 항상 곁에 있을 것임을 내면의 아이가 알게 하라. 당신은 결코 등을 돌리거나 내면의 아이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언제나 그 아이를 사랑할 것이다. 만났으면 쓰다듬어 주기. 작고 어린 나 역시 간절히 원한다. 굳이 달라지지 않아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받고 받아들여지기를. 지난 시절의 나를 꺼내서 보듬는 시간을 가져라. 나는 어린 나를 사랑한다. 나는 어린 나를 사랑해. 많은 사람에게는 길을 잃고 외로워하며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내면의 아이가 있다. 우리가 오랫동안 내면의 아이와 나눈 유일한 소통은 아마도 질책과 비판일 것이다. 그래놓고 우리는 왜 불행한지 의아해한다. 내면의 아이는 나의 일부다. 아이의 상처를 치유해주지 못하면 지금의 나도 행복할 수 없다. 어린 내가 불행하다고 배척하면서 행복한 미래를 꿈꾼다는 것은 모순이다. 내면의 아이를 변화시키자. 내면의 아이를 웃게 만들자. 그러면 지금의 나도 행복해질 수 있다. 거울 속에 있는 어린 나와 조우하자. 부모에게 들은 잔소리를 잊자. 제약을 무시하자. 과거를 용서하고 내면의 아름다운 이 아이를 사랑하자. 이 아이는 내가 자신을 아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지금부터 미러워크를 통해 과거를 용서하고 내면의 아름다운 아이를 사랑하기 시작하자. 대다수 사람은 과거에 느낀 다양한 감정과 상처를 무관심하게 묻어버린다. 그래서 내면의 아이를 만나고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다. 필요한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가져라. 이 과정을 거듭 반복하라. 반드시 목표에 도달할 것이다. 어린 시절이 행복했든 불행했든 간에 오직 나만이 나의 삶을 이끌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라. 당신은 부모를 탓하며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사랑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 사랑은 필자가 아는 최고의 지우개다. 사랑은 깊고 고통스러운 기억을 지운다. 사랑은 그 무엇보다 깊이 내려가기 때문이다. 생각해보라. 고통에 찬 삶을 원하는가? 아니면 기쁨에 찬 삶을 원하는가? 선택은 언제나 당신 몫이다. 당신의 눈을 들여다보라. 나 자신과 내면의 아이를 사랑하라. 이렇게 되뇌라. 나는 내면의 아이를 사랑한다. 이제부터 내가 나의 삶을 이끈다. 나는 기꺼이 변화하고 성장할 것이다. 당신은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기꺼이 새로운 것을 배운다. 당신은 더는 쓸모없는 오래된 생각을 기꺼이 버린다. 당신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며 더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한다.
당신은 보다 자신답게 살 수 있음을 안다. 더 나은 사람이 되라는 말이 아니다.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더 많이 되찾으라는 말이다. 성장과 변화는 신나는 것이다. 설령 내면의 고통스러운 상처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해도 할 만한 가치가 있다. 분노를 거침없이 표현하는 방법. 분노를 참지 마라. 분노를 일으킨 대상에게 솔직하게 말하라. 거울 앞에서 감정을 드러내라. 그리고 자문하라. 나는 왜 화가 났지? 무엇을 원하는 것일까? 분노를 표현하면 마음이 치유된다. 미러워크는 분노를 배출하도록 돕는다. 필자가 가르친 한 학생은 분노를 잘 표현하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성인답지 못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다가 미러워크를 통해 분노 표현법을 배웠다. 거울 앞에 자신을 윽박질렀던 엄마와 주사가 심한 딸이 있다고 가정하고 고함과 욕짓거리를 쏟아부었다. 이렇게 분노를 배출한 후 그녀는 속이 후련해지는 기분을 느꼈다. 나중에 그녀는 집으로 찾아온 딸을 몇 번이고 안아주었다. 억눌린 분노를 배출하여 사랑이 들어설 여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가능했다. 억눌린 분노를 배출하여 사랑이 들어설 여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가능했다. 상대방에게 분노를 배출한 후 훨씬 행복해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 그들은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고 한다. 내면을 살피면 내가 왜 분노했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라. 나의 몸에서 분노가 자유롭게 흘러나가는 모습을 그리는 일은 매우 큰 치유 효과가 있다. 내가 분노한 대상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보내고 그 사랑이 나와 상대방의 부조화를 해소하는 모습을 그려라. 기꺼이 타인과 조화를 이루겠다고 생각하라. 어쩌면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 잘 소통하지 못하는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여겨서 분노했는지도 모른다. 이 사실을 인식하면 삐걱거렸던 모든 인간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다. 이렇게 되뇌라. 감정을 느끼는 것은 괜찮다. 오늘 나는 감정을 긍정적으로 내보낼 것이다. 밀려오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법. 나는 사랑과 두려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거울을 보고 사랑을 불러 두려움을 몰아내라. 다 괜찮아. 모든 게 잘 될 거야. 나는 안전해.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생각하기. 당신은 얼마나 두려워하며 살고 있는가? 당신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두렵다고 생각한다. 당신이 신체적인 위협을 받으면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몸 전체에 아드레날린이 분비된다. 당신이 머릿속에서 만들어내는 두려움도 같은 기능을 한다. 미러워크를 할 때 당신의 두려움에게 말을 걸어보라. 가령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네가 나를 보호하려 한다는 걸 알아. 나를 도와줘서 감사하게 생각해. 고마워. 두려운 생각이 당신을 보살피려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라. 미러워크를 통해 두려움을 관찰하고 다루다 보면 당신이 진정으로 꺼리는 것은 두려움 자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두려움을 극장 스크린에서 보는 이미지라고 생각하라. 스크린에 보이는 것은 실제가 아니다. 영화는 단지 필름에 담긴 프레임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일 뿐이다. 당신이 계속 품고 있지 않으면 두려움도 그렇게 지나갈 것이다. 두려움은 정신을 제약한다. 당신은 병에 걸리거나 직장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떠날까봐 두려워한다. 그러면 두려움은
방어 기제가 된다. 반면 미러워크를 통해 머릿속에서 두려운 상황을 재현하는 일을 멈추면 훨씬 강한 힘을 얻을 수 있다. 필자는 우리가 사랑과 두려움을 선택할 수 있다고 믿는다. 우리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위험을 감수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다. 우리는 관계를 두려워하고 외로움을 두려워한다. 우리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리는 것을 두려워한다. 우리는 과거를 떠나보내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러나 마음은 상반되는 생각을 동시에 담아두지 못한다. 두려움의 반대편에는 사랑이 있다. 사랑은 우리 모두가 바라는 기적을 일으킨다. 당신은 자신을 사랑할 때 자신을 보살필 수 있다. 겁이 난다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고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임을 상기하라. 두려움의 근원에는 자신이 부족하다는 믿음이 자리 잡은 경우가 많다. 자신을 완전히 사랑하고 인정하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당신의 마음과 몸 그리고 정신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라. 거울과 당신의 내면에 깃든 힘을 활용하라. 이렇게 되뇌라. 다 괜찮아. 모든 게 잘 될 거야. 나는 안전해. 사랑은 나의 힘이야. 오직 사랑만이 진짜야. 나는 언제나 완벽하게 보호를 받는다. 명심하라. 두려운 생각은 단지 당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두려움에게 나를 도와주려 하는 것을 고맙게 생각해 라고 말하라. 그리고 특정한 두려움에 대응하는 암시를 하라. 두려움을 인정하고 고마워하되 힘이나 중요성을 부여하지 마라. 잠시 뒤돌아볼 수 있게 해주는 두려움, 네가 고마워. 하지만 계속 두려워하지는 않을 거야. 나는 두려워. 하지만 그뿐이야. 다 괜찮아질 거야. 두렵기 때문에 잠시 쉬어가는 것뿐이야. 곧 사랑이 나에게 힘을 줄 거야. 두려움보다 사랑이 더 강해. 두려움보다 사랑이 더 중요해. 사랑이 있는 한 두려움은 계속 나를 괴롭힐 수 없어. 이런 식으로 말이다. 오늘은 정말 좋은 날이라고 믿기. 아침에 눈 뜨면 좋은 날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라. 그러면 정말로 많이 웃을 수 있다. 긍정성은 그런 강력한 힘을 지녔다. 기분 좋은 시간 갖기. 필자는 오랫동안 반복해온 아침 의식이 있다. 일어나자마자 침대로 약간 더 깊이 파고들며 숙면을 취하게 해준 침대에게 감사한다.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가령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한다. 좋은 날이야. 정말로 좋은 날이 될 거야. 그 다음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실을 쓰고 기능하는 데 문제없는 몸에 감사한다. 스트레칭도 조금 한다. 우리 집 욕실 복도에는 운동용 봉이 설치되어 있다. 그 봉을 잡고 무릎을 가슴까지 3번 당긴 후 매달린다. 아침 스트레칭은 유연성과 건강을 유지하는 데 아주 효과적이다. 스트레칭을 한 다음에는 차 한 잔을 들고 침대로 간다. 나는 침대를 좋아한다. 우리 집 침대의 머리판은 책을 읽거나 글을 쓸 때 기댈 수 있도록 적당한 각도로 기울어져 있다. 이렇게 몸과 마음을 스트레칭하는 것이 아침 일과다. 그 다음 본격적으로 하루를 준비한다. 하루를 준비하는데 대개 2시간이 걸린다. 필자는 느긋하게 움직이는 것이 좋다. 그래서 천천히 하는 법을 익혔다. 아이를 학교에 보내야 하는 바쁜 엄마나 아빠라면 혹은 일찍 출근해야 한다면 적절하게 하루를 준비할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필자라면
여유로운 아침 시간을 갖도록 더 일찍 일어날 것이다. 10분이나 15분밖에 되지 않아도 여유로운 시간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 시간은 당신을 돌보기 위한 것이다.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기분을 좋게 해준 의식을 치르거나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고의 하루를 보낼 준비를 하라. 이런 변화를 한꺼번에 이룰 필요는 없다. 그냥 아침에 치를 하나의 의식을 골라서 시작하라. 그 의식이 자리 잡으면 다른 의식을 골라서 실행하면 된다. 무리하지 마라. 기분 좋은 시간을 갖는 것이 핵심임을 명심하라. 이렇게 되뇌라. 오늘 나는 멋진 하루와 멋진 미래를 만든다. 과외도 좋다. 나를 칭찬하자. 영원토록 함께할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있다. 바로 나 자신이다. 내가 이룬 모든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칭찬하라. 너 정말 대단하구나. 멋지다. 또 해냈어. 나는 오직 나의 훌륭한 면만을 볼 것이다. 당신의 마음과 삶에서 모든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두려운 생각을 제거하겠다고 결심하라. 더는 해로운 생각이나 대화에 귀 기울이거나 참여하지 마라. 당신이 상처받기를 거부함으로 오늘은 누구도 당신을 해칠 수 없다. 당신은 아무리 정당해 보여도 상처를 입히는 감정에 휩쓸기를 거부한다. 당신은 분노나 두려움을 안기려는 모든 것을 넘어선다. 파괴적인 생각은 당신에게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당신은 삶에서 창조하고 싶은 것만 생각하고 말한다. 당신은 해야 하는 모든 일에 더없이 적합한 사람이다. 당신은 당신을 창조한 힘과 하나다. 당신은 안전하다. 당신의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괜찮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책 내용이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치유라는 저자의 말에 동의합니다. 오늘도 힘내시고 좋은 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더 나은 당신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